안녕하세요, 줄리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메인 영역의 두 번째 섹션을 꾸며볼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멘탈 빌더로 들어가 볼까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만들어놨던 저희 페이지로 들어가야 되죠. 그 페이지는 여기 페이지에서 모든 페이지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메인 페이지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로 메인 페이지의 상세 정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Edit with Elementar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작했던 메인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스크롤 좀 하단을 내리면 이렇게 드래그 위젯 히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아이콘 박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엘리멘탈 빌더 화면으로 진입이 되셨으면 여기에서 서치 위젯에 박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박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박스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 위젯 중에서 피더, 이미지, 아이콘 박스 이 위젯을 사용할 겁니다. 이 위젯을 사용하려면 위젯 키트 for Elemental 이 슬라이더와 마찬가지인 확장 플러그인을 설치하셔야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오버액션 효과가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콘 박스들을 하나씩 이용해 보시면 나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는 아이콘 박스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더 이미지 아이콘 박스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크롤 내리셔서 이쪽 방향에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섹션과 컬럼이 형성이 돼서 쉽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구조로 위젯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럼 속성값을 봤을 때 이렇게 추출 미디어에 이미지와 아이콘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 그림자 같이 생긴 이미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꾸미신다면 아이콘보다는 이미지를 넣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업체 이미지, 내외부 전경, 작업 사진 이런 것들을 현 트렌드에선 고객들이 원해요. 그런 꾸며지지 않은 실사를 원하니까 그런 사진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업체 이미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요 밑에 아이콘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이콘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콘으로 선택하니까 그 밑에 피더 아이콘이라는 게 생겼죠. 여기에서 엄청 다양한 아이콘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하나씩 밖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스크롤 일일이 내리면서 찾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폰트어썸 사이트에서 쉽게 살펴보시는 방법을 제가 예전 강의 시간 때 알려드렸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아이콘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법률 관련 사이트에 걸맞게 심판의 망치 이 아이콘으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더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구 제목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이렇게 적당한 글자 수로 피더 타이틀을 입력해 줍시다. 그리고 그 밑에 링크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안 프로토콜이랑 주소를 입력하시면 외부 사이트로 연동이 가능하니까 넣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필요가 없어서 지워놓을게요. 이게 지워도 기본 입력값이 있기 때문에 지워진 것처럼 안 보이네요. 자, 밑에 피더 디스크리션 여기는 설명문이죠. 설명문도 간단하게 3줄 정도 2줄이나 3줄 정도로 적당한 글자 수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설명문은 적당한 글자 수 15 한 줄당 13에서 15자 내외가 좋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띄어쓰기 안 되는 게 있죠. 이런 건 BR 태그. BR 태그를 입력해서 띄어쓰기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글자 수가 중요한 이유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화면으로 전환했을 때도 잘 노출이 될 수 있게 모바일 화면에서 막 글자 수가 엄청 길면은 PC에서는 모니터 해상도가 크니까 당연히 잘 보일 수밖에 없는데
모바일에서 한정적인 너비 폭을 지니고 있어서 이렇게 13에서 15자 내외로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설정, 콘텐츠의 기본 설정 완료했고요. 그 다음은 스타일로 가서 추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을 누르신 다음에 타이틀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바텀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탑으로 바꾸게 되면 타이틀이 아이콘 위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호버 액션 이펙트, 이건 지금 앵글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호버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앵글인 거예요. 이 앵글을 여기에서 라운드로 바꾸면 원형으로 바뀌게 되죠. 개인적으로 원형이 나으니까 원형으로 세팅해주고, 보더 레디우스 반경이죠. 이걸 낮추게 되면 원형이 살짝 사각형의 모서리 쪽에 레디우스 값을 넣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저는 깔끔하게 100%로 원형으로 놓고요. 그러면 아이콘 패딩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시면은 아이콘 패딩이 어떤 효과 값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 안에 있는 안쪽 여백입니다. 저는 이걸 그냥 기본 값으로 100으로 잡아놓고요. 아이콘 폰트 사이즈, 이 아이콘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겠죠. 이렇게 크고 작고 그냥 기본 값으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 이미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것도 위 기능, 이건 아이콘에 해당되지가 않네요. 그냥 이미지 사이즈만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 값으로 그냥 냅두고요. 그리고 아이콘 폰트 사이즈, 왜 아이콘이 폰트 사이즈인 것에 대한 건 제가 예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폰트 어썸 아이콘을 사용해 있기 때문에 폰트라고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또 아이콘 이미지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입력해 보세요. 한 50 정도라고 넣어주면 아까 패딩과 다르게 이 원형 둘레 바깥에 있는 바깥 여백이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것도 기본 값으로 놓고요. 자, 그럼 그 밑에 아이템 패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뭘까요?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이 전체 박스에 대한 패딩이네요. 이 전체 박스에 대한 패딩이에요. 딱 봤을 때 패딩 값을 굳이 안 줘도 될 만한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본 값이 한 10 정도 돼 있을 거거든요. 한 10보다 크네? 한 50 정도인가 봐요. 네, 50 정도인데 이걸 삭제하게 되면 기본 값이 50인 거고, 한 20 정도 넣으면 아까 값보다 더 작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저는 그냥 기본 값으로 냅두고요. 그리고 아이템 얼라이먼트가 있네요. 정렬인데 지금 센터 값으로 되어 있지만 레프트로 바꾸면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라이트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센터 값이 낫겠죠. 또 그 밑에 호버박스 섀도우, 이 호버박스 섀도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호버 했을 시에 이 네모 박스 안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한번 이 버튼을 눌러서 생성해 볼게요. 자동 입력된 값이 뜨실 겁니다. 그리고 호버해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신 게 보이시죠? 이 값을 좀 더 좋게 표현하려면 호리즌탈 값이랑 버티칼 값을 한 10 정도로 줘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블러는 포토샵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흐림 정도인데 바꿔보시고 호버 하시면 진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높이시면 뭔가 그림자가 연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스프레드는 얼마만큼 펼쳐지냐인데, 이거를 값을 늘려주고 호버해 보시면 이렇게 엄청 많이 펼쳐지죠. 줄이면 없어지고, 뭐 전 그냥 기본값이 낫겠네요. 기본값을 0으로 주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 아이콘 박스에 그림자가 생긴 겁니다. 그림자가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이 음영 세기를 여기 컬러에서 투명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진해지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연해지는 거죠. 전 연해진 효과가 마음에 드니까 이 정도 값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아이템 BG 컬러, BG는 백그라운드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BG 컬러를 지금 현재 회색으로 세팅되어져 있는데, 저는
하얀색으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버했을 시의 컬러를 회색으로 해볼게요. 한번 이 정도 회색 연한 걸로, 좀 더 연한 걸로. 네, 그 다음에 피더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더 스타일을 클릭해서 보시면 아이콘에 해당되는 옵션이 있죠. 이 아이콘 컬러를 저희 홈페이지 브랜드 컬러, 메인 컬러로 이 값으로 해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아이콘 옵션에서 컬러를 변경을 하면 이게 변경이 되어져야 정상인데 버그가 있나봐요. 원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소한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용하게 하려면 피더 레이아웃에서 이 라운드를 앵글로 바꾸시면 돼요. 앵글로 바꾸시고 다시 피더 스타일로 가셔서 아이콘 컬러가 바뀌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아이콘 컬러를 저는 브랜드 컬러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호버했을 시엔 까만 컬러, 보드 컬러도 까만색으로. 그럼 이렇게 효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타이틀 옵션, 제목 관련된 옵션 사항들입니다. 컬러를, 타이틀을 진한 검정색으로 세팅해주고, 타이포그래피는 이 폰트에 관련된 세팅하는 곳이죠. 저는 이걸 그냥 디폴트로 해놓고요. 이 스페이싱은 공간을 늘려주는 건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기본값으로 해놓고 호버 컬러를 메인 컬러로 해놓으면 이렇게 호버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좀 더 이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디스크립션 컬러, 설명문에 대한 세팅들을 한번 해볼게요. 디스크립션은 일단 제목보다는 연한 게 좋아요. 검정색을 기준으로 연한 색깔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타이포그래피도 생략, 스페이시도 생략. 그리고 호버 컬러는 호버했을 때, 이것도 이거는 진한 검은정색으로 했을 때 낫겠네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아이콘 박스가 끝났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좀 뭔가 밋밋하죠? 이것을 여기 어드밴스에서 또 추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어드밴스를 누르시고 뭐 마진 패딩, Z 인덱스가, 그리고 엔트리언스, 뭐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효과만 하나 넣어 봅시다. 밑으로 쭉 가서 뭐 아무거나 눌러 보시면은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바운스 값으로 해놓을게요. 이 엔트런스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화면에서 이 아이콘 박스가 나올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효과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빠르고 기본값이고 슬로우라면 천천히 이렇게 내려치고요. 베스트면 빠르시죠? 이렇게. 전 그냥 노멀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딜레이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딜레이 설정하는 이유는 이 아이콘 박스가 하나가 아니라 한 4개에서 3개 정도 세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 박스 먼저 보여주고 그 값을 뭐 1000 밀리언 세컨드가 1초거든요. 1초로 세팅했다면 그 두 번째 박스 값은 2000으로 세팅하고 세 번째 3000으로 세팅하면 초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세팅할 건 이 보더, 이 아이콘 박스에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보더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더 타입을 그냥 실선 솔리드로 만들어 주시고 위스를 1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보더 값이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보더 컬러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진하게 보여요. 이거를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아무거나 잡아주시면 깔끔한 보더 컬러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이렇게 한 가지를 세팅하셨다면 4개를 이 세팅된 값에 맞춰서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 이 컬럼 가까이 호버하시면 에딧이 있어요. 에딧이 뜨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하시면 이렇게 4개가 나오죠. 뭐 얼마 시간 투자하지 않으시고 깔끔한
아이콘 박스를 만드셨네요. 기존에 프리뷰해드렸던 아이콘 박스랑 좀 다른데 나름 더 좋은 아이콘 박스 위젯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정하셨다면 나머지 아이콘 박스들은 엄청 쉽습니다. 직접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섹션 아이콘 박스 다음에 이 중간 배너 뒤에 파티클까지 있는 이것도 섹션이니까 이 섹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린 하루 되세요.